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이근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예, 3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먼저 2인 삼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양산 조립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협력회사의 역할을 제외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논할 수 없다. 우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부품이 자동차의 경우 2만 개, VCR 경우 800에서 900개인 것을 감안하면 70에서 8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품이 생산돼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거치는 수많은 공정 중 상당 부분을 협력회사가 담당하게 된다. 만약 어느 한 곳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면 그동안 투입한 부품, 노동력, 자금 등 자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내가 공사석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구매를 예술의 차원으로 생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하청업체라고 부르며 마치 상전의 하인을 대하듯 해왔다. 지금도 환갑이 넘어 보이는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의 새파랗게 젊은 사원이나 간부에게 거래 대금을 받기 위해 굽실거리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을 공정 공룡의 동반자가 아닌 뭔가 절감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수직관계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거래는 대기업에 더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 마지못해 가격을 인하하고 낮은 마진을 감수해야 했던 중소기업들은 그저 검사에만 안 걸릴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자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또 품질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었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아졌고 납기 제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결국 대기업은 품질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당장 손에 잡히는 원가 절감을 맞바꾼 셈이 됐다.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은 고객 만족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함께 뛰는 2인 삼각의 파트너로서 위상이 재성립돼야 한다. 하청업체가 아니라 자식까지 대를 물려가면서 거래하는 공정공룡의 협력회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하드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 소프트적인 정보 제공, 기술 지도, 경영 컨설팅까지 해주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검사과, 건품과라는 부서가 점차 없어지고 있다. 애당초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회사를 지도하기 때문이다. 물론 협력회사라고 무조건 감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불량을 눈 감아주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를 함께 저지르는 공범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원칙에서 배우자를 얻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협력회사와 동반관계를 맺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논리에 의한 과보호 장치보다 대기업과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제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다. 경영자의 생활 철학, 신념,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대출해주는 선진국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영자도 장인정신과 프로정신을 발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경영자라는 기업가 정신을 길러야 한다.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대기업이 제발 당신 회사 제품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해올 정도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류 중소기업이 되는 것이다. 예, 이번 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부부와 같다. 어느 한쪽도 혼자서는 불완전하며 힘을 합쳐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 서로 이끌고 밀어주면서 공정공영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세요.
예, 다음은 사람을 우선하는 경영 합리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92년 러시아의 ел친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때 자동화 라인을 둘러보다가 자동화 체질을 갖추면 사람이 필요 없겠다라며 매우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나는 그래도 기업 경영의 기본은 사람이라고 답하면서 자동화라 절감된 인력은 연구소나 창의성이 필요한 부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전체 인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80년대부터 시작한 경영 합리화가 지금은 불황을 맞아 거의 모든 기업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 합리화 작업의 첫 단추는 대부분 인력 감축부터 시작한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성과를 더 내겠다는데 반대하거나 싫어할 기업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합리화에는 반대한다. 경영이 조금 어렵다고 사람을 줄여서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은 종업원들의 심리적 반발을 사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회사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어떤 분야, 어떤 방식의 합리화도 작업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은 저절로 올라가고 또 이것이 일하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오로지 생산성만을 강조하면 작업자의 근로의식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활력과 사기도 저하된다.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자주 꺼내는 심판도 레드 카드만큼은 잘 쓰지 않는다. 경기의 흐름이 끊길 뿐 아니라 퇴장당한 선수의 앞날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90분 동안 경기도 일하는데 몇십 년, 몇백 년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기업에서 레드카드를 자주 쓸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합리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직과 선진국의 조직을 비교해보면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학교든 전 분야에서 50% 정도의 비효율이 보인다. 그리고 아무리 효율적인 조직이라도 그 속에 불필요한 일이 30% 정도는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합리화는 쉼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합리화에는 필연적으로 인력 감축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합리화의 관건은 사람을 줄이기 이전에 줄일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해 어느 곳에 활용할지부터 계획하는 데 있다. 일례로 공장 합리화로 사람이 남게 되면 자회사는 협력업체의 현장 지도 요원으로 파견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게 직무 전환 교육을 시킨 후 그 일을 맡길 수도 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기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여유 인력 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개인들 역시 지금처럼 환경의 변화가 급박하고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는 시대에 한 곳에서 하나의 직무에만 매달리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몇 년간 해왔던 직무와는 전혀 다른 직무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곳에 어떤 일을 맡아도 처리할 수 있는 전방위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예. 이번 소챕터에서는 부도를 내서 종업원의 일들을 잃게 하는 것은 경영 범죄이며 감언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해결 수단이다. 노사가 미리미리 힘을 합쳐 감언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분야, 어떤 방식의 합리화도 작업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춤을 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은 저절로 올라가고 또 이것이 일하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